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료는 다 다운받으셨죠? 네, 자료는 다 다운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좀 자료가 좀 있으셔야 돼요. 출력을 받으셔야. 왜냐면 제가 중요한 내용들 좀 체크하면서 갈 거거든. 네, 체크하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은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학원 페이지나 이런데, 보니까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던데, 보니까 2강으로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실제 제가 현재 생각하는 건 이 수업을 3번 할 생각이에요. 3번. 됐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3번 정도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한 번 더 할게요. 됐죠? 네, 그래서 뭐 4번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제 생각은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꼭 그걸 여러분이 원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자, 3번.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됐죠? 네, 그래서 그 2주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한반도의 주요한 이제 지형들을 제가 쭉 다 설명하고 지역별로 설명하는 게 한 2강.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실제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자, 실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특강을 하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그 실제 기출 문제들을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문제,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정리할 거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수업 시작 전에 조금 전에 미리 들어와서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프린트 앞을 보시면 한반도 괴간이라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도, 그 다음에 하천, 산맥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학교 다니실 때 그러니까 수능 과목으로 한국지리 같은 거를 선택했던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 됐죠? 근데 아닌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한동안 좀 한국을 떠났다가 왔다. 됐죠? 제가 그런 가정 속에서, 각 지역들을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주 뭐 기초적인 얘기,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조금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는 심화 내용까지도 쭉 한번 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구성이 될 겁니다. 되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과목은 여러분이 시간의 과목이죠. 시간의 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쵸?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공간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3요소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안 되잖아.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사람이 있어야지. 그지? 그 사람 없으면 무슨 뭐 동물의 왕국이야? 그렇잖아?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간. 됐죠? 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사에서 물어보는 원래 질문들이에요. 맞잖아?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렇게 셋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사건이 만들어지죠. 사건. 그쵸? 여기까지. 네, 방금 무슨 소리 났었어? 네, 그래서 뭐였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통 한국사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게 역사의 3요소. 됐죠? 그러면 이제 사건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국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 자,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결국 어떻게 한 거야? 기록한 거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건 그 자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또는 역사가 기록한 것. 그래서 역사는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우리가 사실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빼도록 하고, 그럼 이제 보통 시험에서 출제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잖아. 이게 무슨 과목? 시간의 과목이다. 됐죠? 그래서 항상 시간 물어보지.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사건 물어봐.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결국 이걸 푸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국사 시험의 출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80에서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시간을 물어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자,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자, 사람을 찍어 들어오는 문제야. 인물사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하게 될 공간.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사에서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사실은 장소를 엄청나게, 특히 우리 시험에선 장소를 엄청나게 시험에 내진 않아. 그죠? 근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네, 그래서 이 정도 걸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출제 경향을 보면 나중에 제가 맨 끝에 기출문제 달아놨거든? 그래서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뒤쪽에 가면 그러니까 최근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간,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찍어 들어오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자, 뒤에 가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어쨌건 그 역사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건 이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다? 바로 공간에 대한 얘기다. 되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7시가 뭐 조금 넘어가는데 시작했잖아요. 지금부터 1시간 안에 끝납니다.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러닝타임은 8시. 그래서 여러분 8시쯤에 끝나실 거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조금 뭐 한 5분, 10분 정도는 조금 그러려니 하시고, 근데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정도로 자, 오늘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리고 요거 하나만. 여러분 제가 요번 주에 그 해끝 이제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해끝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출제됐던 주제들을 찍어서 대표 유형 보여드리고, 됐죠? 자, 그리고 제가 뭘 할 거냐면, 서머리를 좀 할 거야. 왜냐면 이게 1월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서머리가 다 들어가 있고, 서머리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삼국의 발전 강쟁이다. 그럼 이제 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 그러니까 유형 말고 그 다음에 다른 기출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문제,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한 주제를 끝낼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각 단원별로 만약에 중세정치다 그러면 초기국왕의 업적,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문불귀족 사회, 뭐 이제 뭐 성립과 그 다음에 뭐 무신정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몽골과의 항쟁, 대몽항쟁, 그 다음에 뭐 고민왕과 원가석기, 이렇게 크게 많이 나왔던 주제들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제도사,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챕터가 끝나. 됐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핵심 유형 두 번째,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되죠? 그리고 이제 고대 정치, 중세 정치, 이렇게 큰 단원이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끝에 그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라서 큰 주제로 잡지는 못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대 정치에서 최근에 안 나와서 핵심 유형에서 뺐는데 대표적으로 금성문이라든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비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각 단원이 끝나면 제가 비기라 그래서 20문제씩을 넣어놨어요. 이게 모의고사 1회분을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고대 정치다, 중세 정치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의 챕터, 됐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이제 좀 모의고사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시험지랑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 2, 3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재서 20문항 빠르게 푸시고, 그 다음에 각 단원별로 한 번씩 채점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어떤 단원이 혹시 약한지 이런 것들도 좀 실전 시험처럼 체크할 수 있게,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1월 해급반은 워낙 제공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시험의 기술 특강 뭐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거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 시간이 그래 또 가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반 전용 컨닝페이퍼 복습페이퍼야. 됐죠? 그래서 받으시면 딱 반 접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OX 하시면 돼. 이게 전부 기출선제야. 됐죠? 그리고 정답은 대각선에다가 해놨어요. 되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는 건 맞는 문장이야. 오. 그러니까 설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문장만 수정해놨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기출선지를 통해서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자, 들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 초코칩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해서 제가 압축해서 페이퍼를 하나씩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주일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중요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주로 문화사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야. 되죠? 네, 그래서 요 정도만 할게요.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료 페이퍼는 여러분 이제 사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모든 사료를 볼 수 없는데 제가 사료 페이퍼는 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승로의 시무18조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통 보는 거랑 실제로 시무18조를 보면 한 조 한 조가 내용이 되게 길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왔던 뭐 1923년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있잖아. 민중은 뭐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요. 그 다음에 폭력은 우리의 유일한 무기다. 뭐 이렇게 중요한 대목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앞뒤로 해서 또 실제로는 그 글이 되게 길어요. 됐죠? 근데 물론 제가 다 보여드린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유명한 사료지만 그 딱 유명한 대목 말고 앞뒤로 좀 긴 부분, 됐죠? 그래서 좀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로서 확인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면 그날 하루만 보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보면 돼. 그러니까 또 사료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쪽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료 페이퍼 또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매주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첫 시간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첫날 등록하고 바로 뭐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주만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주만 전범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제가 범위를 드릴게요. 왜냐면 아직은 여러분이 공부 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죠? 그리고 이것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해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재가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교재가 오늘 못 나오고 교재가 내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교재 나오고 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시험지를 통해서 실제 시험, 그죠? 그리고 또 해설 강의하면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개강반이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개강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면 며칠이 되는 거지? 1월 15일? 1월 15일 금요일 날 개강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현장에서는 오후 2시에 수업이 시작해요. 됐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화요일 날 오전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강 시기를 최대한 늦췄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했는데, 근데 아마, 금요일 날도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것처럼 거의 그냥 혼자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라이브로 첫 번째 강의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오실 분들은 라이브 보시고 오시면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여러분 문제풀이반을 하실 분들은 금요일 날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수업이 6시 뭐 조금 넘어서 아마 끝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업로드 되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한 토요일 정도가 돼야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산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금요일 날 촬영이니까 만약에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됐죠? 이렇게 주말 시간에 시간을 잡아 놓으시는 게 여러분 공부에 그러니까 차질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주 1회, 됐죠? 이렇게 해서 8주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격주로 해서 제가 6시부터 해서, 아니 6시가 아니지 7시부터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저녁 식사하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이렇게 2시간은 격주로 아마 진행을 할 거야. 그죠? 근데 어쨌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격주로 한 번씩은 강의 양이 한두 강 더 올라오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주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개강반이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그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말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여러분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여기 카페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기출문제 있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유튜브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 알지? 네. 구독은
곧 사랑이야. 됐죠? 네, 그래서 자, 구독 좀 해주시고. 근데 구독자 이거 너무 안 는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을 많이 만나면 그러니까 문제풀이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원이면 그래도 한 200~300명 이상씩 들어오니까 말하면 현장 친구들은 바로바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인터넷이니까 쉽지 않네.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도 특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방에 끝내는 주요 지역. 그래서 이제 지도 보면서 저희들 정리할 건데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도 보시면 행정구역이 나와 있지? 행정구역.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반도 전체 개관을 하고요. 주요 하천 산맥 얘기할게요. 그리고 각 지역을 정리하는데 각 지역 정리할 때는 북쪽에서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리할게요. 됐죠? 그래서 아래로 각 지역별로 정리하는데 근데 이 지역을 또 정리할 때는 안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양을 정리한다. 그러면 선사, 고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근현대, 일제강점기. 되죠? 그렇게 제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한 지역당은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건 약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은 너무 길게 못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심한 내용들도 여기 프린트 안에 많이 넣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뭐 정치사나 문화사를 하던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문제로 확인한다는 거. 자, 이거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라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반도 개관으로 갈게요. 자, 일단 한반도 전체 행정구역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보시죠. 나 이것까지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되시잖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됐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되죠? 네, 된 거지? 오케이. 근데 보면 사실은 다 남북도인데 충청 남북도는 좀 특이하긴 해.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남북도가 아니라 동서도 아니야? 충청도는? 동쪽 있고 서쪽인데, 그지? 얘는 왜 북도고 얘는 왜 또 남도야.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불러요. 되죠? 네.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어디 갔네? 자, 그래서 북한 행정구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북한 행정구역은 북한 행정구역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북한 행정구역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위쪽에 한번 봐봐. 그 첫 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함경 북도 남도, 평안 북도 남도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지금 북한에서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 그냥 듣고 끝이야. 됐죠? 네. 자, 근데 이건 뭐 아주 너무 기본적인 거라 살짝만. 이걸 이제 북한 애들이 왜 했냐면, 여러분 북한이 도 숫자가 너무 작잖아. 남쪽에 비해서.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이게 13도 체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북한이 도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함경남북도, 그 다음에 평안남북도,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의 일부 요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북한 애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함경도, 그 다음에 평안도에서 양강도와 자강도라는 걸 쪼갰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행정구역은 모르셔도 됩니다. 편하게 듣고 끝. 됐죠? 그래서 양강도. 근데 우리는 양강도라 그러는데 이 북한 애들은 두음법칙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량강도지. 그래서 량강도, 자강도 이렇게 또 둘을 쪼개놨다는 거. 되죠? 네. 그래서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 자, 하천. 그 다음에 산맥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보시면 그 주요 하천들이 쭉 나와 있지. 그죠? 자, 그리고 옆 페이지를 한번 봐봐. 옆 페이지. 옆 페이지를 보면 하천 표시도 있는데 산맥 표시가 있어. 이거 보여요?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프린트 상으로는 3페이지가 될 거야. 3페이지. 3페이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3페이지에서 일단 한반도의 가장 큰 산맥, 그리고 기본 지명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천을 제가 얹을게요. 그죠? 근데 하천은 2페이지, 왼쪽 2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돼. 되죠? 자, 그럼 시작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백두대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백두대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이게 한반도의 등뼈가 되는 백두대간이에요. 그죠? 이거 이제 가장 기본 라인이지.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실제로 우리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요 라인. 요걸 뭐라 그래? 소백산맥.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태백산맥보다 소백산맥이 더 중요해. 왜냐하면 북에서 남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문화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상도권과 전라도권을 완전히 잘라버린 게 소백산맥이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지형장이었어, 소백산맥이. 그죠? 그러니까 태백산맥은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또 하나를 더 그리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북한에 있는 건데 얘는 낭림산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낭림산맥, 이렇게 함경산맥.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름 꼭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함경산맥이니까 눈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다른 건 몰라도 함경도 평안도 정도는 알잖아. 그럼 뭐 어디가 함경도고 어디가 평안도겠어? 당연히 동쪽이 함경도겠지? 그러니까 함경산맥이 있겠지. 근데 아니야. 사실 함경도는 여기에 있어. 여기 평안도야. 그러겠어요? 말이 돼요? 그렇죠? 무슨 또라이야? 자, 그래서 자, 여기가 함경산맥. 그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가 함경도가 돼. 그럼 이쪽 동네는 뭐가 되는 거야? 이쪽 동네는 평안도가 되는 거야. 평안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으로는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산맥, 요게 이제 이름이 뭐냐면, 자, 얘가 낭림산맥이에요. 낭림산맥. 됐죠? 근데, 저 낭림산맥이라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됐죠? 근데 한국사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제 지금 얘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저 지역을 구별할 때, 바로 낭림산맥이 지역의 구분의 기준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함경산맥의 북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 백두산이거든요. 됐죠? 그리고 이 백두산 요 밑에가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개마고원이야. 됐죠? 그래서 백두산 개마고원,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두만강, 자, 이쪽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관북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동네는 낭림산맥의 서쪽이지. 그치? 그래서 이 동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동네는 관서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런데 저 관서라는 동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나중에 뒤 가서 얘기하겠지만, 특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철저하게 반양의 동네로 완전히 찍혔던 동네야. 철저하게 차별받았던 동네. 그래서 1811년에 이 지역에서 차별받던 사람들이 집단적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야? 바로 순조 때 홍경래 난이지. 그죠? 나중에 뒤에, 자, 조선왕조 홍경래 난 가서도 이런 얘기들은 또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데, 근데 여기 같은 지명 제가 써볼게요. 자, 이 동네를 관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통 뭐라 그러냐면 그냥 서북이라고 불러요. 서북.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하냐면 서토라고도 해요. 서토. 됐죠?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올 거야. 관서인, 서북인, 서토인 전부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서쪽이 황해도도 서쪽이잖아. 그 다음에 전라도도 서쪽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지역을 서토라고 하지 않아. 이해됐죠? 자, 이 동네를 부르는 말이고. 자, 그리고 이 동네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구역상으로는 평안도가 돼요. 평안도.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자, 요 단어가 같이 사용돼. 관서인, 서북인, 서토인, 그리고 평안도인. 됐죠?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지역의 경계가 뭐다?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관북, 관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지명할 때 이런 것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경선의 바로 위쪽을 뭐라 그래? 간도. 그 다음에 먼 위에를 뭐라 그래?
만주. 그 다음에 옆으로 빠져서 바다와 접하면 뭐라 그래? 연해주. 우리가 이런 얘기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가면 많이 하잖아요. 근현대사 파트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 백두산의 서쪽, 그래서 이쪽 동네를 뭐라 그래? 서간도. 그 다음에 이쪽 동네는 뭐라 그래요? 백두산의 북쪽이다 그래서 북간도.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런 것처럼 북간도, 서간도처럼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관북, 관서.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게 태백산맥이잖아. 우리나라의 등뼈. 그죠? 그래서 태백산맥이 이 동네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원래는 태백산맥은 아니고요. 여기가 정확한 표현은 원래는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됐죠? 그래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령의 동쪽이다.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령동이라고 불러요. 됐죠? 말 그대로 대관령의 동쪽이야. 그러면 이쪽 동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서울이 뭐 한 요 근처 되네. 그죠? 그래서 서울을 포함해서 이쪽 동네, 그러니까 한강이 흐르는 한강에서 우리의 서울 쪽, 자 이쪽은 뭐라 그러냐? 대관령의 서쪽이다. 그래서 여기가 령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음 법칙이 있잖아. 그래서 맨 앞에 그러니까 리을과 니은이 오기를 꺼리는 현상 아시죠? 그럼 이제 리을과 니은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탈락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두음 법칙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영동, 영서라고 발음하지. 그 다음에 대관령의 남쪽, 오늘날의 경상도 일대죠. 경상도 일대. 그래서 이 동네는 뭐라 그러냐면 대관령의 남쪽이다. 그래서 영남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주요한 산맥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명. 되죠? 네, 그래서 자 기본 지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 산맥과 관련된.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최소한 한국사에서는 나머지 산맥들은 시험에 관련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뼈가 되는 태백, 맨 위에 함경, 그리고 낭림도 실제로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 지역의 구분이니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소백산맥이 제일 중요하지. 그죠? 그 소백산맥이 가장 확실한 지형 장애가 되잖아. 그러니까 되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부터는 하천으로 가볼게요. 하천. 자, 하천으로 가는데, 하천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하천은 지금 이 프린트 위에다가 그대로 또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표시하기가 복잡하시면, 그 좌측을 보시면 프린트 2페이지 있지. 2페이지에 하천을 표시해 놨어.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돼. 되죠? 네, 그럼 가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합니다. 자, 내려오면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여기 얘기했던 백두산. 그죠? 그래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체크할 하천 두 개만 먼저 해볼게요. 자, 하나는,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서 동해바다로 나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근데 얘가 엄청 길어. 이거 엄청 길지? 엄청 길지? 한반도에 있는 단일하천 중에는 얘가 제일 깁니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 백두산에서 두 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자, 그러면 질문. 누가 압록강이고 누가 두만강이야? 여러분 그건 아시죠? 두만강이고 압록강이고 두만강이잖아. 누가 압록강이고 누가 두만강이야? 한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또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딱 정리하고 가시죠. 자 이렇게 흐르는 얘 있지?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두만이에요. 두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반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가장 위에 가장 머리잖아 머리. 되죠? 그래서 그래서 두만이야. 되죠? 네, 재미없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됐죠? 그러니까 봐봐. 야, 이거 진짜 엄청, 백두산에서부터 엄청 멀리서 왔네. 엄청 멀리서.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엄청 멀지? 백두산에서부터 밀려 내려왔는데 압력이 대단하겠지? 그래서 압록강이야. 자,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뭐라고요? 압록강? 두만강. 그래서 저 압록강 얘기는 우리가 뭐 할 때 하냐면 선사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유적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 고조선 그리고 바로 뭐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하잖아. 그 고구려가 있었던 동네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래? 압록강, 졸본, 산악지방의 고구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동네에서 고구려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두 개 강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자, 그러니까 여기 산맥과 산맥 사이에,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 움푹 들어간 대로 이렇게 나가는 요 하천이 하나 있어. 이거 한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천 체크해야 돼. 압록강에 있는 얘는 상관없고 얘만 체크하면 돼. 그죠? 자, 얘가 이름이 뭐냐면 청천강이에요. 됐죠? 청천강. 그죠? 근데 청천강은 여러분 옛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 옛 이름. 그래서 청천강의 옛 이름이 뭐냐? 옛 이름이 살수예요. 살수.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어디서 한 거겠어? 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어디서 하는 거야? 당연히 청천강 살수에서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강. 자, 이 강 또 되게 중요한데. 자, 위에 여러 강이 모여서 하나의 지류가 돼서,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서해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하천이 있어요. 됐죠? 근데 얘가 실제로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강이야, 얘가.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나갈 때, 요 옆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거 뒤에 가서 할 건데, 요 옆에 제가 동그라미를 대충 하나 동그랗게 돌리면 저 동네가 평양이야, 평양.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은 굉장히 유사구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게 한강이 있다면 평양에는 바로 이 강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평양 옆을 관통하는 이 강은 뭐야? 대동강입니다. 됐죠?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대동강이야, 대동강. 됐어요? 자, 여러분 대동강도 옛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동강의 옛 이름은 뭐냐면 얘는 이름이 폐수예요. 폐수. 근데 혹은 그냥 폐강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어쨌건 폐수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대동강. 살수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청천강. 여기까지 됐죠? 네, 이렇게 돼요.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강 대동강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한반도로 와서 이제 서울 근처로 와볼게요. 서울 근처로. 자, 이쪽에 서울 근처로 좀 와보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만나서 서울을 관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게 한강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한강 근처에 보면 위에 하천이 두 개가 더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대동강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어. 쭉 내려와야 돼. 그럼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강 얘 보여? 얘 보여? 자, 얘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근데 얘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남한에 없습니다. 이건 북한에 있는 강이야. 얘 이름이 뭐냐면 얘가 예성강이에요. 예성강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우리 뭐 할 때 하더라? 중세 경제 파트에서 하잖아. 고려 경제. 고려 경제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예성강 어귀에 병난도. 기억나? 그래서 그 하천 끝에 보면 이렇게 섬이 하나 떠 있다. 섬 떠 있어. 얘가 뭐냐면 얘가 예성강 어귀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항.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왔던 바로 저기가 병난도입니다. 병난도. 되죠? 자, 그래서 예성강은 사실은 뭐 병난도 때문에 그냥 한번 루트장 찍을 만해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뭐 가장 중요한 하천이죠. 그래서 하나는 북쪽 춘천 쪽에서 발원해서 사실은 이렇게 양수리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서울 쪽을 관통해서 이렇게 나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충청도. 그러니까 충주 쪽에서 발원이 돼요. 그래서 충주에서 발원이 돼서 이렇게 두 하천이 만나는 데가 이게 양수리야. 되죠? 그래서 요 하천이 뭐예요? 당연히 한강이지. 무슨 한강이 설명이 필요해? 그쵸? 얘가 한강이잖아. 근데 한강의 옛 이름은 뭐야? 한강도 써드릴게요. 자, 한강의 옛 이름은 아리수예요. 아리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임시장. 그쵸?
그러니까 이 시장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 전임 시장이 그 서울시 수돗물 사업할 때 서울시 뭐 수도관 갈았고 뭐 깨끗하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파는 그런 물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TV에 막 광고도 나왔어. 그래서 뭐 아리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광고. 근데 서울 시민 반응들은 되게 냉담했었어요. 그래서 뭐 너나 먹어 뭐 그런 반응이었는데 어쨌건 한강의 옛 이름 아리수. 그래서 고지명은 하천은 이렇게 세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수, 배수, 아리수.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위에서 내려오는 얘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강의 북한지류, 아니 북쪽 지류다. 그래서 북한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남쪽 지류다. 그래서 남한강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북한강, 남한강 이런 얘기는 언제 하냐면 고구려 할 때 하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강의 이북, 북한강 쪽까지는 내려옵니다. 되죠? 자, 그러나 남한강, 한강 이남, 충청도까지 내려오는 건 언제야? 바로 장수왕 때야. 되죠? 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하죠. 그래서 여기 그 두 한강이 만나는 데가 여기가 양술이에요. 여러분 팔당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다 이제 팔당댐 만들어놨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 쪽을 이렇게 관통해서 그러니까 김포, 그 다음에 강화 그쪽 방향으로 한강이 나가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한강이랑 예성강 사이에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하나 있잖아. 강이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지. 얘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임진강이에요. 임진강. 됐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고 끝.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강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자, 충청도 쪽에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 하나 있어. 자, 걔가 뭐냐면, 자,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아까 내가 소백산맥 자락이라 그랬잖아. 소백산맥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와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호수. 됐죠? 여기서부터 하천이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서해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하천이 있어요. 됐죠? 근데 이 하천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금강이에요. 금강. 됐죠? 금강.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금강은 왜 중요하냐면 이 금강이 이 동네 지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호강이라고도 불러요. 됐죠? 이거 쓰지 말자. 그냥 옛 말로 호강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동네 지명의 얘가 기준이 돼요. 자,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호강의 서쪽이다. 그래서 이쪽 동네를 뭐라고 하냐면 호서라고 합니다. 호서. 됐죠? 자, 그리고 금강 이남, 금강의 남쪽. 그래서 이쪽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이쪽 동네를 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은 호서와 호남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되게 중요한 강이야. 됐죠? 그래서 금강, 서쪽은 호서. 됐죠? 자, 그 다음에 남쪽은 호남. 그런데 나중에 특히 호서 지역은 서울이랑 접근성이 좋아요. 서울 경기 쪽이랑. 그래서 요 경기도 일대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편하게. 그래서 요 경기도 일대를 요 호서 바로 위에가 지금 한강 쪽 아니야. 한강 쪽. 됐죠? 그래서 요 동네를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기. 그지?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는 요 동네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통 또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기호지방이라고도 불러요. 기호. 그러면 기호지방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와 충청 일대를 지칭하는 말이야. 되죠? 네, 그래서 서쪽에 그러니까 충청과 경기 일대를 그냥 기호라고 한꺼번에 뭉뚱그려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동네 지명과 관련된 얘기들이라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금강 바로 밑에 보면 또 강이 있죠. 얘는 이제 한국사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가볍게.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하천이 사실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만경강과 동진강이에요. 몰라도 돼. 내가 쓰면 따라 쓸 거지? 그래서 내가 안 쓰고 있어. 그래서 만경강, 동진강인데 그때는 또 그걸 또 들어갖고 막 잽싸게 또 쓰지 말고. 됐죠? 근데 요 끝에 자, 요 동네가 요 만경강과 동진강이 끝나는 요 동네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예요.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 여기가 호남평야예요.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동네를, 만경동 동진강 요 동네가, 근데 이 평야 이름까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야. 요 동네가 김제예요, 김제. 그러니까 호남평야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김제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대관령 얘기했잖아. 대관령을 지명으로 얘기하면 그 동네가 평창이야, 평창. 그죠? 그러니까 평창이 곧 대관령이야. 그런 것처럼 호남평야는 곧 김제예요, 김제. 그죠? 그래서 김제는 나중에 김제와 관련된 얘기 뒤에 가면 뭐 수업하다, 아니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김제 금산사 이런 거 뒤에 가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신라 법상종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화되지. 이 금산사부터. 그죠? 네, 그래서 진표라는 스님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견훤아들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견훤을 유폐시켰던데도 금산사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얘기할 거야. 그리고 저 금산사에 17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최근에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 이름이 뭐냐면 금산사 미륵전이에요.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은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화엄사 각항전과 함께 17세기 대표하는 건축물이야. 그래서 규모가 큰 다층의 사원 건축 할 때 우리가 뒤에 가서 또 할 거야. 됐죠? 이거 이제 김제입니다. 호남평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흐르는 강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뭐 전라남도에서는 되게 중요한 강인데, 자, 얘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름만 가볍게 보시죠.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영산강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한국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되죠? 가볍게. 근데 영산강 요 하구에 큰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평야가 있어요. 아까 위에 호남평야가 있다 그랬잖아. 그 만경강, 동진강 나가는데, 여기 영산강 나가는데도 큰 평야가 있는데, 원래 이 동네 이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할 때 듣냐면, 원래 저 동네 옛 이름은 금성이에요. 근데 후삼국이 난립한 이래로 궁예의 후고구려. 됐죠? 자, 그리고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신라.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궁예 밑에 있던 왕건이 견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요. 그래서 저 전라도의 호족들을 회유해서,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상륙작전을 해. 그래서 견훤으로부터 이 뒷동네를 뺏어요. 그러니까 견훤이 진짜 자다가도 팔딱 뛰었겠지. 그쵸? 그래서 요 뒤에 동네를 뺏어. 그래서 이거를, 이 뒤에 동네만 궁예의 땅이 되는 거야. 이 금성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나면 궁예가 기뻐하면서 이 동네 지명을, 새로운 지명을 자기가 지어요. 됐죠? 그래서 이 동네 지명을 하나 내려주는데, 그 지명이 바로 궁예가 지었던 이름이 나주예요. 나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동네를 나주라고 합니다. 나주평야. 됐죠? 그래서 전라남도 나주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영산강 얘기 나왔으니까 영산강 나가는데 좀 잠깐 얘기했어요. 그냥 가볍게. 됐죠? 보고 끝.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얘기할 건데, 봐요. 이 영산강 끝자락을 잡잖아? 영산강. 그럼 요 끝에 요 동네 있죠? 요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땅이. 지도 잘 보면. 요렇게 튀어나와 있지? 요 동네가 뭐냐면, 모르셔도 돼요. 뒤에 가면 근데 있어. 어차피 뒤에 가면 또 할 거야. 그냥 편하게 봐요. 어차피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요 동네가 해남이야, 해남. 됐죠? 우리가 보통 땅끝마을 말하는 해남이야. 되죠? 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해남에서 제가 말 나온 김에 해남 나온 김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 이쪽 해남에서 옆으로 조금 빠지잖아? 그럼 이게 요즘에 시험에 엄청 나오는, 요즘에 지역사에서 자꾸 나오는 요게 강진이야. 그래서 강진 그러면 나중에 뒤에 할 건데, 강진 만덕사. 됐죠?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요새. 그죠? 네, 그래서 요새 신안결사, 우리가 그래서 백년결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진울의 수순사 결사와 함께 쌍벽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보다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정약용이 18년 6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18년 6개월 이상을 유배 생활했던 데가 바로 저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유당 전서회 500권이라는 엄청난 사실은 저술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라남도 강진이에요. 되죠? 강진이 바로 해남 바로 옆 동네야. 되죠?
자, 그리고 해남에서 지도를 조금만 더 보시면, 자, 해남 밑에 보세요. 해남의 동남쪽으로 보시면 섬이 큰 애가 하나 있어. 큰 애. 섬이 큰 게 하나 있지. 그치?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진도야. 되죠? 그 다음에 땅끝마을 해남에서 봐요. 땅끝마을 해남에서 이번에는 서쪽으로 얘보다는 작은데 여기에 있는 그 고만고만한 애들보다는 약간 큰 애가 하나 있어. 약간 얘보다는 약간 큰데. 됐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하면 얘가 뭐냐면 완도야. 됐죠? 그럼 뭐 완도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청해진을 설치했던 장보고. 됐죠? 그 다음에 진도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삼별초. 마지막까지 자 몽고와 항전했던 삼별초의 항전. 그래서 삼별초 항전할 때 삼별초 항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용장성 쌓아서 막 버티는 거잖아. 그 용장성이라는 게 어디 있었냐면 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용장성이 함락되면서 배종손이 죽어. 여기 이제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승하온,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가 왕으로 뽑았던 그 왕온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죽어. 그런데 자녀 세력들이 항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김통정의 지휘 아래 이번에는 제주도까지 이동해서 끝까지 저항하죠. 이거 우리가 삼별초 항쟁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완도는 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데 이 청해진이 바로 완도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땅끝마을 해남에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보시는 김에 그냥 같이 보세요. 제가 지금 하천 이게 하다가 지금 몇 개 지명은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외우기 좋아. 봐봐. 여러분 삼별초가 뭐라고요? 삼별초가 진도야. 그래서 진도는 뭐가 유명해? 네, 개가 유명하죠. 그렇지? 그래서 진돗개는 주인을 안 바꿔. 그래서 삼별초는 자신들의 대빵이었던 무신 정권과 최후를 함께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완도. 완도는 뭘로 유명해? 이건 안 써도 되겠죠? 여기다 김이라고 쓰면 좀 이상하잖아. 예? 완도는 김이 유명하지? 그래서 김은 언제 사는 거야? 장 볼 때 사는 거야. 장 볼 때. 되죠? 네, 그래서 장 볼 때 김 사는 거고. 그래서 장보고가 뭐라고요? 완도. 되죠? 요거 잠깐 네, 말 넘김에 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울게요. 자, 그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오시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천이 있냐면, 그 영산관갑 조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 흘러 내려오는 강이 하나 있어요. 됐죠? 예.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는 이름이 섬진강이에요. 근데 섬진강이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 섬진강은 가야 때문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섬진강 얘기를 우리가 고대 정치에서 하는데 뭐 하면서 하냐면 그러니까 5세기 말 형성됐던 후기 가야 연맹이 6세기 초가 되면 안정이 돼요. 그죠? 5세기 말에서 6세기. 그러면서 자, 특히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가야가 어디까지 세력을 확장하냐면 섬진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해. 됐죠? 그래서 요 동네 섬진강 여기까지 가야가 세력이 확대되는 거야. 그러면서 대표로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남원과 임실이야. 그죠? 그래서 남원과 임실, 그러니까 섬진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대가야가. 근데 대가야가 6세기 초에 이렇게 다시 안정기가 되고 강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진출했다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섬진강으로 진출했다. 섬진강 유역. 그렇죠? 그래서 임실과 남원 지역까지 진출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여기 6세기 초인데 이게 6세기 초인데요. 자, 그 다음에 대가야가 섬진강을 바로 뺏겨. 이거 누가 쳐들어오는 거야? 백제한테 뺏기는 거지. 되죠? 그래서 이때 백제왕이 누구냐면 무령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무령왕 편에서도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 그래서 무령왕 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섬진강 유역을 백제가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네. 회복이 잘못됐네. 이건 없어야지. 자,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거야. 여기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대가야의 인해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야의 왕이죠. 대가야. 그래서 대가야 인해왕이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래서 AD 522년에, 자, 신라 법흥왕과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백제를 견제하고자 했던 거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스토리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섬진강 얘기하잖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섬진강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마지막 하천이에요. 마지막. 자, 마지막에 섬진강에서 이번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안으로 들어와 봐. 그럼 여기도 이제 하천이 좀 제법 깁니다. 자, 얘가 뭐냐면 이렇게 흘러서 지금 남해 바다로 나가는 애 있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 있지? 얘도 엄청 길어. 되죠? 이렇게 흘러나가는 애. 자, 얘가 누구냐면 얘가 바로 낙동강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낙동강까지. 근데 낙동강은 또 뭐로 되게 유명하냐면 낙동강은 우리가 처음에 고대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하게 될 건데 이 낙동강에 그러니까 동쪽이 뭐가 되냐면 낙동강의 동쪽이 신라가 되는 거야. 사로국. 되죠? 자, 그 다음에 낙동강의 서쪽이 뭐가 돼? 바로 가야 문화권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과 김해 그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부산이 좀 팽창이 돼서 거의 뭐 요 끝자락은 그냥 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 됐죠? 여기 그냥 싹 다 부산이야. 되죠? 오케이. 자, 행정구역상은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야 신라에 자, 낙동강이 경계가 된다. 자, 이런 말씀까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천, 산맥과 그 다음에 연관된 대표적인 지명.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영동, 영서, 그 다음에 관서, 호남 또는 영남.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교과서에 써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안다는 가정 속에서 그냥 시험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으면 하고 대충은 아셔야지. 이건 뭐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천까지 해서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보세요. 자, 그럼 이제 뒤에 4페이지, 5페이지가 뭐냐면 지금부터는 시험에 출제 가능한 각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각각 지역이 또 지도상으로 체크하면 어디냐 그걸 여러분 표시를 좀 해드린 거야. 왜냐면 제가 그냥 글로만 얘기하면 나중에 실제로 뭐 공무원 시험은요. 여러분 이제 시험은 뭐 기출문제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사실은 지도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긴 한데 가끔 나오긴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공무원 시험 중에 다시 수능이나 한능검 유형의 문제들이 또 조금씩 인색신조 주간 시험에서 보이고 있거든. 그렇다면 지도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기왕 보시는 거 지도와 그냥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첫 시간인데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모든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한국사만 공부하면 그 자꾸 외워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 버리세요. 됐죠? 네, 그래서 무조건 외우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그럼 도대체 뭘 안 외우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뭐만 자꾸 만나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간단하게 메모하시고 그럼 그걸로 끝이야. 됐죠? 네,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볼 땐 뭐야? 객관식 시험 아니야, 객관식. 그러니까 들어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들어두는 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국내성 체크해놨지, 국내성. 지도 보여? 4페이지? 보이시죠? 자,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오늘날의 만주 지반이야, 만주 지반. 됐죠? 여기가 만주 지반이에요. 국내성.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명 갈 때마다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서안평은 현재 우리나라 땅은 아니야. 중국이거든? 근데 중요하니까 얘기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압록강의 바로 건너편. 여기까지 됐죠? 네, 압록강의 바로 건너. 그러니까 신의주 바로 건너야. 여기까지 되죠? 자, 여기가, 서안평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동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 의주로 갈 거야. 신의주. 의주, 신의주 합쳐서 그냥 신의주. 의주. 우리는 굳이 구별 안 해도 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되죠? 그래서 뭐 위에 보면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건 뭐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올 만한 지역은 아니니까 됐죠?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면서 갈 거야. 자, 북한에는 주요한 지역 몇 군데만 할게요.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 봐요. 내려오면 여기 하천항까지 흐른다 그랬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야? 압록강. 그럼 압록강 바로 밑에 얘는 뭐야? 이렇게 흐르는 애? 청천강. 되죠? 살수. 됐지? 그리고 자, 이렇게 흘러서 평양 옆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광양만 일대로 나가는 애. 얘가 뭐야? 대동강. 얘 이름은 폐수. 조금 전에 했던 거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만 바뀌었어. 그래서 봐요. 요 얘기 끝나고 나면 평양 갈 거야. 되죠? 그 다음에 평양 바로 앞에 여기가, 그러니까 대동강이 이렇게 흐른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동네가 여기가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북한 제2의 도시 남포야. 그러니까 실제로 남포와 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이게 북한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랑 되게 비슷하네. 그지? 그러니까 서울에게 한강이 있다면 평양에게는 대동강이 있고, 서울의 외항 인천이 있다면 평양에는 평양의 외항 남포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평양 남포 지역이 북한에서도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야. 우리랑 똑같네. 우리가 인천과 서울을 반지름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 다음에 서울이 원의 중심,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고 생각하고, 인천에서부터 동그라미를 이렇게 돌리면 거기 한반도,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 여기 살고 있잖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도권. 그죠? 북한도 비슷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동네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개성입니다. 개성. 되죠? 뭐 뒤에 가면 또 개성 얘기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원래 38도선이 그어졌을 때는 개성은 남측에 속했어요. 38도선으로는. 근데 휴전선이 되면서 개성은 뺏긴 거지. 그러니까 북쪽은 조금 더 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됐죠? 이쪽은 좀 더 밀고 올라가고 개성은 반대로 뺏긴 거야. 되죠?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 개성은 완전 가깝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못 가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고양시 살거든요. 일산. 제가 집에서 딱 차 몰고 나오면, 오늘은 눈 와서 안 되겠다. 눈 와서 죽어. 오늘 같은 날은 죽어.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빼고 날 좋은 날은요, 제가 집에서 아까 일산에서 딱 차로 쏘면 30분이면 개성 들어가요. 됐죠? 네. 막아서 못 가서 그렇지. 됐죠? 날 막지만 않으면. 되죠? 네. 제가 운전한 지 20년 넘었거든요. 한국에서 20년 이상 운전을 하면 레이서가 돼요. 됐죠? 그래서 개성 30분이면 들어가. 됐죠? 완전 가까워.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어디냐면 여기가 원산이야. 원산. 되죠? 네. 그래서 요런 동네들을 자, 북한 지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국내성. 자, 지반이지. 자, 갑니다. 자, 고구려의 수도예요. 됐죠? 네. 물론, 처음에 여기서 시작은 안 했지. 어디서 시작하지? 우리가 보통 고구려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그 옆에 졸본. 압록강의 졸본. 산악지방. 되죠? 그러다가 만주 지반 쪽으로 이제 나오잖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광개토 대학릉비 있고요. 태왕릉, 그리고 장군총이 있는데, 이 장군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개토 대학릉비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만주에 그 돌 무지 무덤이 12,000개 정도 있어요.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왕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부족장, 그 다음에 귀족들 무덤도 다 이렇게 막 엄청 크게 해놓은 거야. 돌 막 무지 쌓아놓은 거야. 됐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장군총. 그래서 이게 광개토 대학릉비랑 거리가 1.4km밖에 안 되거든요. 얘가 혼자 유난히 큰 거야.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는 장군총이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만 합니다. 그죠? 실제로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무덤의 형식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돌 무지 무덤이에요. 여러분 고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죠? 네. 자, 하나 더. 그 다음에 장군총에는 벽화가 있다 없다? 벽화 없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들어가면 근현대사에서는 여기가 또 독립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산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통일부 여기서 1922년에 만들어지고요. 자, 육군 주만 참의부 더 중요하죠. 2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무장독립전쟁편에서 참, 정, 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연도까지 꼭 기억해놔야 돼. 됐죠? 그 중에 제일 먼저 3부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육군 주만 참의부 몇 년? 23. 몇 거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국내성 다 했습니다. 자, 국내성 지반 쪽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지역 서안평입니다. 됐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다시 이거 내가 조금 전에 확인해 줬어. 서안평. 그죠? 자, 서안평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현재 우리 땅은 아니야. 압록강 건너편, 이제 중국이야, 중국. 그죠? 자, 근데 우리 사실은 수업을 할 때 고대사에서 요 동네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만. 자, 갑니다. 자, 요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상, 교통상 아주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구려는 그러니까 1세기 말 태조왕 때부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태조왕이 계속 공격했던 건 옛날 국정교과서에 없는데 이번에 개정왕사 8점 교과서에는 이거 추가된 내용이야. 태조왕 때부터 계속 갖다 때렸던 동네야. 그런데 고구려가 차지하는 거는 얻는 건 실패예요. 자, 그리고 3세기 중반에 동천왕이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 상황이 뭐였냐면 태조왕이 실패한 이후에 한 나라가 망가져요. 중국에. 그죠? 그래서 한이 AD 3세기에 그러니까 위, 촉, 오 이렇게 삼국으로 분열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맨날 봤던 그 나간중의 삼국지연이 그 얘기야. 됐죠? 그래서 조조의 위, 유비의 촉, 손곤의 오. 되죠? 이렇게 나눠지자 이때다 해서 동천왕이 갖다 때렸다가 반대로 위나라가 너무 발빠르게 움직여. 그래서 얻지도 못하고 동쪽으로 도망가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동천왕. 그리고 이때 쳐들어왔던 건 누군지 기억나요? 위나라 관구검이야. 요거 하나 써드리고 갈게요. 위나라의 장수 관구검입니다. 그래서 선평을 차지하기는커녕 반대로 역습을 당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성까지 굉장히 위기에 처하죠. 그러면서 동천왕은 선평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동쪽으로 도망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AD 4세기, 특히 311년에 미천왕이 드디어 여기를 차지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차지하고 나면 뭐가 끊긴다 그랬어. 이제 한반도 안에 만들어놨던 이제 9년과 한사군과 그 다음에 중국 본토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311년, 자, 선평을 차지하고 나면 2년 뒤에 313년에, 자, 이제 누가 끝나는 거야? 낭랑이 끝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미천왕이 낭랑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낭랑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평을 차지하고 나면 이게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중국 세력을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완전히 고구려가 몰아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자, 그리고 나중에 발해 가면 발해에서 또 나옵니다. 대중국 무역의 거점. 그래서 조공도 가는 데가 바로 여기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평에서 백길로 가죠. 백길로. 되죠? 그래서 선평을 보세요. 선평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백길로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소위 말해서 싼뚱에 가면 어디가 있어? 떵저우. 되죠? 그래서 떵저우로 갑니다. 되죠? 그러니까 상경 용천부에서 시작해서 그죠? 요렇게 가는 길을 뭐라 그래? 중국 가는 길. 그래서 중국도. 근데 중국의 역사서에는 조공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산둥반도에 바로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자, 발해. 그러니까 사신들이 머무는 곳인 발해관이 있습니다. 이게 조공도의 끝이지. 중국도의 끝. 그래서 이 발해관이라고 하는 건, 말 넘김에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발해관은 원래는 발해 사신들의 숙소예요.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야.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자, 이게 대중국 무역의, 됐죠? 자, 대중국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되신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주, 신의주야. 자, 그래서 신의주, 자, 이제 의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반도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야. 특히 의주, 신의주는 중요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의주, 신의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의주는 처음에 이제 수업 시작하면 첫 번째 뭐 할 때 듣냐면, 자, 선사에서, 그러니까 미송리식 토기할 때 듣죠. 미송리식 토기.
됐죠? 그러니까 이 미송리 토기 기억나? 옆에 뭐가 있어요? 손잡이, 몸통에. 그러니까 몸집에는, 그러니까 토기의 몸에는 집선문이라 그래서 선을 모아놨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는 손잡이가 있죠. 워낙 생긴 게 특이해서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는 특징적 유물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방식 고인돌. 되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래서 여기가 출토범위. 그러니까 얘네들 세 개가 이렇게 출토되는 곳을 오늘날 학계에서 뭐라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이 미송리 토기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의주군 미송리 동굴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이 토기를 뭐라고 불러?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대는 의주 신의주 얘기를 별로 할 일이 없고요. 자, 이제 고려부터입니다. 자, 갈게요. 자, 993년 고려의 영토로 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성종, 그러니까 12년, 993년.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누구의 활약이냐면 서희의 활약이야. 여러분 이거 완전 중요해. 서희. 됐죠? 그러니까 서희가 활약했다라는 건 실제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거란의 1차 침입이야. 1차 침입.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서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기를 얻은 거죠. 되죠? 근데 보면 강동 6주, 그래서 6개 주를 얻었잖아.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름이 주가 아닌 애가 하나 있어. 얘가 뭐냐면 흥화진. 이 흥화진이 의주예요. 되죠? 근데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왜 진이야? 그러면, 주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주가 돼, 나중에. 그래서 그냥 강동 육주라고 불러요. 그죠? 흥화진 바로 옆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흥화진 바로 옆이 보주예요. 보주 얘기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흥화진과 보주를 합쳐서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의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화진이 의주지. 의주의 한 부분이잖아. 반 이상.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보주 얘기는 잠시 후에 밑에 가면 다시 나와. 자,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하는데. 그 여기가 여기잖아. 됐죠? 그래서 덕종에서 정종까지. 거란의 2차, 3차 침입 끝나고 나면. 그래서 강감찬의 건의로 현종 때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공사는, 자, 9대. 됐죠? 10대. 덕종과 정종연안의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압록강에서 보련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되죠? 그 다음에 대모항쟁. 자, 본격적인 몽고와의 항쟁. 되죠? 네, 몽고와의, 자,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되죠? 네, 그게 바로 언제냐면 저고요 사건. 저고요 사건이 바로 여기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몽고사진 저고요가 요 지역에서 압록강을 넘다가 여진족한테 죽어요. 근데 이 조공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 불만을 품었던 몽골이 바로 쳐들어와. 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제 뭐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의 침입이 됐죠? 네. 그래서 자, 몽고와의 전쟁. 그래서 몽고의 1차 침입 뭐 이런 것들이 저고의 사건 이후에 터지게 돼요. 그냥 가볍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위화도액은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터나는 거 있잖아. 요동정벌. 그게 요동네야. 됐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거는 또 적중도 시켰던 건데 이게 원래 국정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왕사 8.6교과서에 추가로 넣은 거라 그랬지.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각장, 거란, 여진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곳. 되죠? 특히 이제 요 나라와 교육을 했던 게 뭐다? 각장. 그래서 각장은 언제만 있는 거야? 고려. 여러분 조선은 없어요. 조선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조선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조선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무역소라고 합니다. 무역소.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이제 다시 해볼게요. 요와 금의 분쟁을 이용해서 영토 회복을 시도했다. 금에서 터지는 사건이 보조 문제야. 이거 심하거든? 내용이 완전히 깊은 내용이야. 몰라도 돼. 그런데 기출 문제야. 그러니까 말씀만 드리고 갈 테니 그러려니 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세요. 심한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흥화진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옆 동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가 뭐냐면 여기가 보주예요. 보주. 여기가 됐죠? 근데 흥화진 바로 옆에 동네인데 이게 실제로는 그 11세기 정도에 보면 여기를 거의 거란의 그러니까 영향권에 들어가 있던 동네야. 되죠? 그런데 거란의 요지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강자가 하나 등장해. 그게 여진이죠. 그래서 여진 등장 이후에, 그러니까 요 동북아 쪽에서 만주 쪽이 또 분이 또 쌓여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진족이 세웠던 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의 대립이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되죠? 근데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얘네들의 대립이 커지니까 얘네들이 싸우는 걸 이용해서 예종 때 고려가 그러니까 예종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문화, 학문을 되게 흥하게 했던 왕. 예종 요즘에 또 트렌드잖아. 그쵸? 네, 그래서 예종. 그래서 고려 예종 때 보주를 고려가 싹 점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어부지리로. 그럼 이해됐지? 자, 그래서 봐요. 이렇게 보주랑 흥화진을 합쳐서 그럼 이제 보주까지 먹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기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자, 둘을 합쳐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의주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조금만 더. 자, 그래서 예종이 이렇게 먹었다 그랬잖아. 되죠? 그래서 이제 보주를 획득을 한 거지. 예종 때 보주를. 여기까지 되죠? 근데 나중에 여진이 거란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가 완전히 여진에 의해서 멸망당해. 자, 그러고 나면 여진이 이제 동북아의 새로운 패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누구로 지나가냐면 예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그의 아들 인종이 왕이 오른 거야. 인종.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인종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게 누구야? 이자겸 세력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면 여진이 자 인종에게 뭘 요구해요? 야, 예전에는 우리가 너희들을 상국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국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4대의 예를 갖추어라. 그리고서는 여진족들이 4대 요구를 하잖아. 근데 이자겸 세력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 금나라의 4대 금나라의 요구를 사실은 그냥 수용하잖아요. 됐죠? 근데 이게 언제냐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서 이자겸의 권력을 잡는 이게 1126년 사건이야. 근데 하나만 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인종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1126년 이자겸의 난이고 또 하나가 1135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잖아. 됐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됐죠? 근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거 심화야.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근데 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꼬봉이었던 이제 여진족을 우리가 부모의 나라로 섬기기로 상국으로 섬기기로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패배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박탈감이 느꼈겠어. 그러니까 개경의 문불귀족들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계가 명분을 얻어. 그래서 고구려계의 집단적 반발이 뭐냐면 1135년 묘청의 서인천도 운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이 팀들이 그러니까 묘청, 서경, 천도 운동 요 팀들이 뭐냐면 고구려계 아니야. 신라계에 밀렸던 그래서 불만이 많이 쌓였던 고구려계의 집단적 반발이지. 근데 여러분 봐요. 근데 여기 좀 시간이 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 아니 무슨 말이냐면 금나라가 4대 요구에서 수용하는 게 1126년인데 아니 연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만. 근데 묘청의 서인천도 운동이 거의 10년 있다가야. 맞지? 맞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금나라가 그러니까 여진이 4대 요구를 해서 지금 인종이 들어줬잖아. 그 요구를 수용했잖아.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차로 여진이 그 다음에 또 고려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 다음에는 보주의 반환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진족이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니까 야, 이 동네는 니네 고려의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옛날에 보니까 거란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거란이랑 싸우는 동안 야, 이거는 니들이 불법 점령한 것 같은데? 야, 이거 니네 땅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진이 보주를 우리 여진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근데 당시에 고려 분위기가 뭐냐면 어차피 사대 수용도 다 한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돌려줄 분위기야. 됐어요? 그래서 이 보주 반환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나라의 4대 요구 수용 이후에, 그래서 이건 이후의 사건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사실은 고구려계가 더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주의 반환, 그리고 고려 정부는 고려를 이제 보주를 돌려주려고 하거든. 그런 상황에서 터지는 사건이 묘청의 서영천 운동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심합니다, 심화. 되죠? 그러려니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다 이해했어요? 됐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갑니다. 조선. 자, 조선은 정묘란. 자, 정묘란은, 자, 정옥립이 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요. 근데 잠깐만, 이거 PT 잘못된 것 같다.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디? 자,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도 빠졌나? 여러분 프린트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정묘란 때 1인 말고, 그 다음에 정봉수. 없어요? 여러분 프린트에? 넣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정봉수도 있어요. 용골산성. 되죠? 네.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 정묘란 때 1입. 되죠? 근데 요 지역이야, 요 지역. 되죠? 그래서 정봉수는 그냥 참고로 이름만 한번. 네. 철산 용골산성에서. 됐죠? 정묘란 때 의병장의 대표적인 서북계가 2명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병자호란. 자, 조선 병자호란 갑니다. 자, 여러분, 병자호란 때는 임경업이 지켰던 백마산. 여러분, 병자호란 때, 임경업에, 그러니까 백마산성이 무너진 적은 없어요. 되죠? 네, 그래서, 자, 임경업의 백마산성. 되죠? 이 백마산성이 어디야? 의주야. 여기가 되지.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얘가 왜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인데 뭔가 PT가 지금 밀렸나 보다. 네, 그래서 프린트가 뭐 밀렸나 본데. 자, 그래서 요거 위에야, 위에. 됐죠? 정봉수는 정묘호란이지, 정묘호란. 되죠? 병자호란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홍경래난 때 하나만 더. 여러분 반란 사건은 이제 지역을 내가 꼭 기억해달라 그러잖아. 아까 홍경래난 얘기했죠? 이 서북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집단적 반발. 그래서 홍경래난 언제야? 이건 시간도 되게 중요하죠. 순조 1811년. 되죠? 정조 죽고 나서 10년 있다가 터지는 사건이야. 되죠? 자, 홍경래난인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산. 그래서 가산에서 일어나서 청천강 이북을 장악해요. 청천강 이북. 됐죠? 아까 청천강 기억나지? 청천강. 그러니까 대동강 쪽을 점령했다. 평양을 점령했다.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아까 우리 지명에서도 봤잖아. 근데 청천강 이북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점령당하지 않은 몇 개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의주야. 그러니까 아마 홍경래 이 그룹이 의주만 장악했으면 조금 더 버티거나 기세를 좀 더 떨쳤을 수도 있어. 의주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 자, 그래서 홍경래난 때도 이 지역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되죠? 그 다음. 자, 근현대사에서는 철도부설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경의선 철도. 경의선 철도는 참고로 이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철도죠. 그래서 원래는 프랑스 피브릴사가,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을 따냈어요. 근데 프랑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공사비는 들이고 뭔가 투자는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프랑스가 차일피일 미루고 되게 소극적이야. 되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 부설권을 다시 양도받아요. 다시 받아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이거 설치를 시도하거든요. 됐죠? 설치 시도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서북철도국 최근에 계속 나왔잖아. 이거 꼭 좀 써봐봐. 이거 기억해 좀 해주세요. 서북철도국. 됐죠? 그래서 서북철도국을 설치해요. 그리고 이제 경의선
철도를 우리가 부설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결국은 일본이 러일전쟁 고시기에 압박을 해서 다시 뺏어가. 그런 다음에 1906년에 완공시켜요. 경의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서북철도국 최근에 계속 나왔고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 이 서북철도국이 뭐냐면 우리가 고종이 주도하는 광무개혁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국내부 내장원.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국내부 내장원 소속이야. 서북철도국이. 그리고 서북철도국도 여러분 국내부 내장원의 책임자가 누구야? 고종의 돈주머니로 알려진 평북 평촌 출신의 보부상 이용익이잖아. 그죠? 그래서 서북철도국도 책임자가 이용익이야. 이용익이랑 많이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최근에 계속 나오니까 노트장 찍으시고. 그리고 2002년 자 북한의 개방정책의 가장 대표인 신의주 경제특구인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 내용까지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산,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됐죠? 제가 오늘 원래 그 10분 정도면 끝내려고 했는데 맨날 말하고 맨날 시간 또 오버했네. 그래서 이게 의주를 들어가면서 갑자기 길어졌어.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원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데들이 나오겠네. 평양, 그 다음에 개성, 서울.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때 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각 지역별로 중요한 내용들 계속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하실 분들은 금요일날 이번 주 개강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되죠? 자, 그리고 현장에서 들으실 분들도 올해 이제 이번 주까지는 현장 수업이 아마 안 되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다음 주부터 현장 수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러분이 못 오시더라도 라이브로 일단 금요일 오후 2시에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시면 돼요. 되죠? 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첫 주니까 제가 문제 푸는 시간도 좀 드리고 아마 진도는 많이는 못 나갈 거예요. 그리고 책은 내일 입고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시험에 기술 때 여러분 그 댓글 주셨던 분들 중에 제가 선물 발송 오늘 좀 일부 했고요. 제 책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럼 나중에 좀 발송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 카페 보면 그 다 공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댓글 다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제가 최대한 좀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료 수강권, 그 다음에 해끝 교재, 그 다음에 또 뭐 영어책, 국어책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또 나머지 분들 뭐 드릴 거 없을까 해서 그 뭐 바나나 맛 우유 뭐 이런 이제 간식들도 제가 또 좀 쌌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자 지역사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